지방 미분양 네네. 난 거 마피 1억짜리 많거든요. 네네. 대구. 네네. 대구 신축 마피 난 거 좀 사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렌드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도 그 수도권 미분양보다 마이너스 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먼저다. 수도권 네, 마피. 마피가 네, 먼저다. 지방 미분양은 마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마피면 좀 고민. 미분양은 아니다. 마피까지 가야 된다. 그럼 지방 마피하고 수도권 마피 있어요. 당연히 수도권 마피를 해야죠. 수도권 마피. 금액의 차이죠, 금액이. 근데 지방 마피가 훨씬 커. 어마어마하게 크면은 또 고민해야죠. 그거 해야죠. 근데 지금 수도권 마피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지금 타이밍은 무조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수도권 마피가 있습니까? 있어요. 괜찮은데? 준수도권까지 가면 많이 있어요. 준수도권까지 가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지금 기회라고 봐요. 최소의 비용으로 이제 효율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시점에 그렇다. 제가 항상 그 시기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옥정, 김포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참 떨어질 때는 뭐 마곡이라든가 그 송파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좀 급매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 했었고, 또 그전에는 뭐 김포 운정 얘기도 많이 했었고, 뭐 그전에 뭐 동탄, 그 다음에 그 어디야, 하남 쪽 마이너스 그 강동구 입주물량 많이 터질 때 하남 쪽 마피 물건, 그 아파트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제가 다 이게 달라지거든요, 항상. 또 그전에는 더 그전에는 사실 마곡지구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항상 달라지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수도권 마피가 가장 효율이 좋은 투자 대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지만, 사업이건 투자건 가장 좋은 건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돈 안 들이는 사업이고 돈 안 들이는 투자가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위주로 계속 발굴을 하셔야 돼요. 돈 안 들이는 거.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돈 안 들이는 투자가 뭔데?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 마이너스 P 분양권. 그게 제일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고 가장 리스크도 적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하셔도 되는데 네. 지방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지방도 마피가 정말 크다 이런 거는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면 좋다. 지금 그런 타이밍이다. 좋은 타이밍이다. 오히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곡이 뭐 9억대일 때, 10억대 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잡은 사람들은 다 단기간에 한 5, 6억씩 다 버신 분들이고. 근데 그때 이미 놓쳤잖아요. 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겠다? 그것도 오케이. 근데 효율은 좀 떨어질 거다. 수도권 마피 분양권보다는 효율은. 하지만 내가 실거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체중주택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해야 됐다.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 그러면 대신에 2주택, 3주택은 그런 분양권, 마이너스 피 나는 분양권이나 이런 아파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마피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안 되고. 네. 준수도권 용인이나 오산 세교 쪽도 괜찮을까요? 용인이나 오산 세교는 수도권이에요. 준수도권이 아닌데요. 오산 세교 네. 수도권이죠. 경기도인데. 수도권이다. 네, 수도권이죠. 오산 세교도. 그러면 준수도권의 이 마지노선 경계가 어디입니까? 청주. 청주도 그죠. 중수도권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GTS가 연결된 춘천도 만약에 GTS B가 연결이 되면 네. 거의 수도권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시간상으로는. 네. 그래서 춘천까지는 준수도권이고 그다음에 뭐 천안도 GTS C가 연결이 되면 네. 그것도 충청남도지만 수도권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GTX GTS 연결 노선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GTS 만능론. 어떤 거? GTX. 근데 어떤 분은 아까 그 댓글에 전북 익산도 KTS 있으니까 이것도 준수도권. 제가 말씀드린 건 1시간 내외입니다. 1시간 내외. 전북 익산까지 1시간 이내는 아니잖아요. KTS로.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나요? 익산. 제가 이제 전주를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네. 외할머니 병원 때문에 네. 이제 자주 가는데 익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은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익산을 거쳐서 전주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충. 그렇죠. 근데 굳이 익산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준수도권 얘기는 뭐냐면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얘기예요. 1시간 이게 거리 물리적 시간이 그러니까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는 데를 준수도권이라고 그냥 제가 이름 지은 거죠, 뭐. 투자로 이 정도 여유자금 있다 지금. 뭐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네. 네. 다주택자분들이시니까 제가 주택수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유자금 이 정도 있는데 네. 좀 고민하고 있다.
투자할 의향이 있고 네네. 지금 잠깐 뭐 주식에 거치해놨다. 네네. 뭐 이런 분들. 1억, 5억, 5억 뭐야? 5억 뭔데? 좀 구간을 나눠야 되겠네요. 바운더리가 네네. 엄청 크네요. 네.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2천은 네. 엄청 많이 지금 네네. 투자를 해놓으신 거죠? 네. 네. 무주택 15억이래요. 와. 형! 15억 형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15억을 모으셨는지 대단합니다. 대단하시네. 아, 그러면 구간을 좀 나눠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억 이하다. 네. 1억 이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하면 좋을까요? 1억 이하? 다주택자입니다. 네. 무주택, 1주택 아니고요. 아, 다주택자? 네. 묶여있어요, 지금 다. 막 3-4개씩 다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괜찮으면 저는 수도권 분양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수도권 분양권도 1억이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를 때 이제 전세나 이제 월세 세팅하면 되니까. 네. 수도권 분양권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 1억 초과 3억 이하는요? 1억 초과 3억?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한 2억 정도 투자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입지 좋은 조금 이제 괜찮은 지역에 이제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전세 끼고 사는 거죠, 뭐. 수도권 쪽에. 그럼 입지를 확 올리고 음. 기축 투자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도 가능하죠. 3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초과 3억 5억. 초에서 그건 이제 서울 쪽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서울 갭이 꽤 크지 않습니까? 한 5억 정도. 5억 5억 정도? 정도로. 예. 5억 정도면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5억으로 갭을 끼고 전세 끼고 산다고 했을 네네. 때 재건축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뭐... 예, 재건축 못 사죠. 재건축은 더 왜냐면 있어야 좀 되는 조금 거죠. 변두리 변두리 재건축은 살 거 아닌 것 같아요. 재건축은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두리 재건축은 저는 이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변두리 재건축 쪽은 왜냐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살 거면 재건축을 살 거면 조금 더 강남 쪽 재건축을 산다거나 네. 이런 쪽을 사야지. 왜냐면은 재건축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추가 분담금이 있어도 딴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상계주공 같은 경우에도 추가 분담금이 뭐 거의 뭐 집값만큼 되니까 벙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재건축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차라리 그런 데 말고 그런 데도 이제 준신축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5억이면 강남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안 되죠. 어려우니 그러면 다른 그렇죠. 전세 끼고 사는. 그렇죠. 아니면 그 5억으로 뭐 2억 5천씩 수도권에 뭐 분양권이나 아파트 이렇게 나눠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 분산해서. 2억 5천 정도씩 나눠서. 나눠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네. 무주택이면서 15억 갖고 계신 분인데 네. 이런 분들은 강남 아파트 사야죠. 그냥 강남 아파트. 근데 이런 분들은 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그렇죠. 계시는 느낌? 아니 강남 아파트 사서 그냥 월세만 받으셔도 웬만큼 나올 거예요. 한 4, 500 나올 거예요 아마. 월세만 받아도. 월세. 아파트 월세. 네, 그래서 월세 받으시면 좋고 안 사더라도 그냥 월세 받으세요. 강남 아파트 사놓고 뭘 그러면 본인이 그냥 살던 데 사시고 그냥 15 은행에 넣어놓지 마시고 강남 아파트 사서 그냥 월세 받으시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이제 집값은 오를까요? 집값이요? 질문이 너무 귀여운데. 네. 집값은 항상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값을 사실 오른다고 보는 견해보다는 사실 돈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는 견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음아파트나 목동 아파트가 분양가가 3천만 원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그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사실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진 거고 우리가 옛날에 먹던 짜장면도 600원 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 자산, 특히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아직 제 주변은 하락장이라 네. 수도권 역세권의 3룸 아파텔 오피스텔 급매가 나오고 있네요. 4.6% 내고 살만할까요? 다주택자입니다. 이제 네. 그 오피스텔도 네. 당연히 마피 분양권 네네네.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진짜 네. 뭐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3룸 네네. 오피스텔은 좀 어떻게 보세요? 3룸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파트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조건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 그 주택수에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나올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올 듯 말 듯. 근데 그게 아마 총선 끝나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게 나오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 사놓냐 안 사놓냐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미리 사놨는데 그게 안 나왔어. 계속 안 나와. 그러면 리스크 관리상 이제 좀 장기적으로 이제 돈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지금 사놨는데 그게 만약에 총선 끝나고 발표가 됐어. 그럼 그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 할 수 있다면 전 나쁘지 않다 봐요. 청량리역 억대 마피 오피스텔 분양권 쌓여 있는데 원룸 네. 1.5억 오피는 어떨까요? 공급 부족해서 월세는 오르던데. 그래서 이제 네네. 기사가 그것도 되게 많았어요. 네, 오피스텔 월세가 엄청 올라가고 있다 하면서 이제 뭐 마피 난 오피 건드려 볼까 뭐 이런 기사들도 그쵸.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나쁘진 않은데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게 제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좀 기다릴 수도 있고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저도 오피스텔 5채 있다고 말씀드렸고 월세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월세 계속 올라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월세 올라서 그리고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저도 이제 계속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월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개 중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거 같은 경우는 팔 생각이 좀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뭐 수익이 별로 안 났기 때문에 안 팔 거거든요. 전 수익이 안 나면 안 파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월세 받을 거면.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네.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분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네네. 계속 지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네네. 내리락 하면서 지나왔을 텐데 네네.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항상 그 와중에도 이렇게 그 그러니까 블루 오션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투자할 여력들은 분명히 있더라. 틈새 시장은 있더라. 요즘 같은 분위기에도 그럼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야, 어디냐고요? 얘기했잖아요. 수도권에 마피 분양권 사면 된다고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눈이 지금, 야, 그래서 뭔데? 지금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네. 그러니까 수도권의 마피 분양권 아파트를 잘 찾으시면 네. 괜찮을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마피 오피스텔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건축비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되고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제일 빠지게 되면은 반드시 오릅니다. 오피스텔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잡아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잡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신에 이제 마피라고 하더라도 인근 분양가, 인근 기축보다 훨씬 비싼데 마피면 의미가 없고요. 인근 기축에서도 봤을 때 비교했을 때도 좀 저렴하다. 이런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마피로 잡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3주택자인데요. 네. 아예 장기로 보고 버린 몸이 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라고? 네네. 어차피 팔아서 빨리 갈아탈 게 아니면 네. 저 같으면은 더 4주택, 5주택으로 늘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 3억 이하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준수도권이죠. 네네. 준수도권. 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부하셔야죠. 뭐 공부하시고 뭐 사색하시고 뭐 독서하시고 뭐 뻔한 얘기 같은데. 어제 그 코인 네네. 인터뷰했던 그 네. 신 작가님도 네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거요? 어떻게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냐 했더니 책을 안 가리고 진짜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대표님하고 똑같아요. 어떤 거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한대요. 혼자. 맞아요. 예. 머릿속으로 맞아요. 계속 생각을 맞아요. 한대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돌려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그렇죠. 되면 어떻게 될까? 예. 이건 예. 뭘까? 저건 뭘까? 그렇죠. 계속 머릿속으로 답이 나올 때까지 파고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봤는데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계속 생각해요. 사색. 제가 사색이라고 했잖아요. 사색. 계속 저도 생각해요. 항상 뚫어지게 그 본질에 들어가려고 계속 네. 사색하는 게 있는 게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저는 독서는 많이 안 한 편이라 네. 예, 독서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하세요.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생각할 때 뭐 어디 장소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장소가?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못 듣는 경우도 많고 사모님 얘기도 잘 못 잘 못 듣죠. 들을 때도 있다고. 못 듣고 또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